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카카오 얘기. 액면 분할을 한다. 500원을 100원으로 바꿨어요. 5분의 1. 카카오 주주로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카카오 주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00원이 100원이 됐는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카카오가 한 주에 얼마죠? 40 몇만 원 하니까 45라고 가정을 하면은 너무 비싸서 못 살까봐 9만 원 정도로 줄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주주를 늘리고자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과 굉장히 반대되는 회사도 하나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여러분들이 아는 워런 버핏 아저씨의 회사, 한 주에 4억이에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한 주에 4억.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야, 4억짜리를 이걸 사라는 겨 말라는 겨. 36만 불이에요. 장난쳐. 이거 잘라야지. 뭐 4천만 원을 만들어도 한 주를 살까 말까 하는데,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 이거 안 자르냐. 유명한 얘기입니다. 버핏 형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함부로 사지 않고 신중하게 사서 길게 가져갈 사람 원한다. 그러니까 4억이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4억을 하겠다. 너무 좀 부자들, 물론 이것만 주장하기에는 1500분의 1짜리도 있습니다. 아까 저거는 A주고요. B주도 있어요. 버핏 형하고 좀 친하신 분이 계시면 선생님 B주는 왜 이렇게 쌉니까? 라고 물어보실 B주도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거래할 때는 B주로 합니다. 이걸로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저 A주 같은 경우에는 4억이잖아요. 거래하고 싶습니까? 4억이면은, 야, 한 주 샀다 팔면은 수수료가 얼마일까? 0.015%라 그래도, 야, 이 수수료가 잘못 샀다 팔면은 내 월급이 날아가겠는데? 0.01%면 얼마야? 계산 안 해봤지만 엄청나게 나가겠죠. 한 주 사고 팔 때마다. 게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뭐 거래세 뭐에 이게 중중 부실 테니까. 그래서 버크셔에서 왜 A주는 유명해요. 뭘로? 주주 구성이 변하지 않는다. 조금 빠졌다고 샀다 팔았다 하려다가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니까 하루 거래량도 별로 없다. 사실은 저건 주식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회원권이다. 골프 회원권 같은 거죠. 버크셔 해서웨이 회원권. 4억이야 4억. 회원권 거래야, 회원권 거래. 게다가 저 A주하고 B주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차등 의결권이 있어요. A주는 당연히 의결권이 뭐 1이라고 치면, B주는 싸잖아. 가격은 1500분의 1이지만 의결권은 10,000분의 1이에요. 사실상 B주는 의결권이 거의 없어요. 있긴 있지. 이만큼. 주주에 갈 수는 있어요. 우선주와 다르게 있긴 있기 때문에 주주에 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맛만 보는 거죠. 그 버핏형 얼굴 관람권? 뭐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이쪽은 회원권, 이쪽은 관람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굳이 뭐 의견권 안 주더라도 뭐 좀 샀다 파는 관람을 하고 싶으면 B주고, 우리와 같은 회원이 되려면 4억인 거죠. 또 우리 옛날에 굳이 버크셔스까지 안 가더라도 삼성전자가 했거든요. 50대 1. 2018년. 그때 250만 원이었어요. 그걸 줄이니까 50대로 5만 원을 줄였는데 현재가가 8만 원. 액면 분할 이전으로 치면은 400만 원. 지금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안 했으면 한 주에 400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 삼성전자 좋아요 한 주만 사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죠? 네 집 왜 이름이냐고.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삼성전자 좀 사요 어때?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고. 400이면 내 시드가 얼만데 이러면서 때릴 테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여주신 거를. 좀 빠지면 어때요? 한 10%? 뭐 그렇게 420% 빠진다 그러면 얼마나 싱쿵싱쿵 할지.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액면 분할 한 다음에 일어난 일. 2017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개인 주주수가 14만 명이었어요. 2018년에 액면 분할했거든요. 3년 지난 지금은 214만. 야, 이게 몇 배야, 몇 배. 14배 늘었어. 14만 명이 214만 명이 됐어요. 요 전에는 심지어 10만 명이었어요. 16년, 15년 뭐 이럴 땐. 주주가 10만 시대에서 20배가 늘었어요. 진짜 국민주죠. 우리나라 5천만 중에서 애기들 빼고,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빼고, 사실상 여기 빼고 저기 빼면은 한 3천만? 4천만? 이거 뭡니까? 214만 명이면 이거 한 가정에 한 주는 있는 거예요. 웬만한 가정에 한 주는 있는 진정한 국민주로 올라가는데, 액면 분할이 영향을 미쳤는데, 물론 액면 분할한 다음에 삼성전자 주가가 쭉 올랐냐? 아니죠. 기억이 나시겠지만 액면 분할이 호재라고 우리 모두 파이팅하면서 들어갔다가 이게 몇 년 물렸죠? 몇 년 물렸냐면 2년 물렸어요. 2년 물렸어요. 3만 몇천 원까지 갔죠. 2년 물렸습니다. 2년. 사람 있어요 외칠 때가 있대요. 여기 50층에 사람 있어요 라고 모두가 이 흰 깃발 들고 저 위에서 열심히 흔들 때가 있었는데, 그게 2년 물리고 최근에 올라온 거예요. 202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되기 때문에 액분이 뭐 단기적으로 영향을 호재다 그러면 상당히 좀 애매하고, 이게 주주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2019년에 주주 숫자가 78만 명일 때 지금은 200만 명이잖아요. 그때 삼성전자가 주총에 어려움을 겪었어.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 주주가 너무 늘은 데다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주가가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입니다. 주주가 78만 명이 됐는데 주가가 3만 전자거든. 삼성전자 IR 준비하는 팀장님이 얼마나 떠셨을까?
야, 지금 주주수가 78만 명으로 늘었는데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근데 IR을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주주총회를. 얼마나 와서 뭐라고 하실지 심장이 떨리는 거죠. 얼마나 떨리셨으면 신문 기사로까지 나. 주총이 비상이다. 제가 이 당시에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잘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 서초 사옥에서 했죠. 잘했습니다. 결국 잘하고 자석도 늘리고 뭐 중계 시스템 만들고. 하지만 지금은 200만이죠. 그래서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확실하다. 이제 뭐 코로나 봉쇄 끝난다며. 확실합니다. 야, 이거 확실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는 날이 진짜 올 겁니다. 이거 부진한 실적 뭐 이런 거 하면은 물대포 나올 수 있어요. 사장님이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고 뭐 도계자하고 그러시면 뒤에서 막 물대포 쏘고, 야씨 그게 실적이냐, 뭐 반도체 팔아서 뭐 떡 싸먹었냐, 뭐 이런 얘기 분명히 하실 테니까. 200만 진짜로 전 국민이 가구에 하나씩은 있는 게 됐고, 옛날에 기억나시겠지만 슈퍼개미 있었죠. 삼성전자 액면 분할할 때 2천억을 샀던 슈퍼개미가 그 당시 슈카월드를 뜨겁게 달고 썼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60%죠. 1,000억 벌었습니다. 2년 만에. 만약에 들고 있다면. 이 눈물 콧물 1년은 그때 당시 신문 기사예요. 3만전자 갔을 때 정말 어렵겠구나 하고 막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 그게 옛날 얘기고, 지금은 1,000억을 만약에 들고 있으면 사뿐히 벌었다고 할 수 있고. 카카오로 돌아와 보면 카카오가 액분하는데, 사실은 최근 1년에 우리나라 주식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를 한 주식이 뭘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1등은 물론 조그만 바이오 주식들이 많겠지만 정말로 큰 주식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입니다. 물론 박셀바이오 이런 거 있죠. 바이오 형님들 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데 빼고, 그런데 뭐랄까 야수만이 할 수 있는 주식을 빼고, 보통 인간이 휴먼이 할 수 있는 주식, 비스트 말고 휴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식 중에서는 가장 많이 최고 승자가 최근 1년에 카카오예요. 이게 불과 2020년 초에 10만 원이었어요. 초에서 2019년 10만 원. 지금 48만 8천 원. 몇 배입니까? 이 정도 되는 기업이 많이 살 걸. 이때 당시에 뭐 그쵸, 카카오 12만 원 정도 놀리고 했을 텐데, 야 좀 많이 살 걸. 그땐 이런 생각했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한 번, 두 번, 세 번, 에이 4번 그랬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타성에 젖으면 안 된다. 카카오가 요즘에 실적이 어떻냐? 작년에 영업이익이 뭐 100% 이상 났다. 역대 최고 실적이다. 와, 그러면은 저 가격만큼 하겠네? 물론 고전적인 PER 이런 걸 얘기하면 200도 나와요. 100에서 200을 왔다 갔다 하는 기업입니다. 화끈한 기업이에요. 지금 버는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0에서 200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이버가 50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회 돌아가는 걸 생각해보면 개발자 연봉이 미쳤거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배그 만드는 회사가 2천만 원씩 올리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들 몸값이 올라간다. 심지어 이건 어디야? 연봉 2억에 보너스 5천을 주는 회사가 있다. 진짜입니까? 늦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코딩을 해야 되나? 개발자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옛날로 치면 빅히트는 엔터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IT 인력을 휩쓸어 왔거든요. 자기의 경쟁자는 뭐 네이버다 이런 소리 하면서 뭐 위버스나 그런데 IT 뭐 만들겠다 해서 IT 업체들의 직원을 휩쓸어 가더니, 쿠팡은 물류 기업인데 이커머스 기업이긴 하지만 요즘에 입사만 하면 인센티브가 5천이다. 개발자로 입사만 하면 일단 5천을 샤이닝 보너스로 받고 시작한다. 요즘은 네이버 카카오보다도 더 준다고 얘기하는 게임사라든지 IT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가장 쉽게 돈을 번다기보다는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옛날에 많이 나왔지만 디지털로 바꾸는 거예요. 디지털로 바꾸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라기보다는 돈을 굉장히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됐어요. 예를 들면 만남을 디지털로 바꾸면, 가연 그런 거 말고 이걸로 디지털로 바꿨으면 가연 선호 너무 아깝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상 채팅에 만들면 1조 9천억. 대리운전을 디지털로 바꾸는 게 카카오 모빌리티잖아요. 지금 기업 가치가 3조래. 이게 뭐 말이 되나? 오프라인 강의하던 거를 디지털로 바꿔서 올렸더니 1타 강사는 연봉이 100억이다. 은행을 디지털로 바꿨더니 카카오뱅크는 가치가 8조다. 배달을 디지털로 바꿨더니 배달의 민족은 4조 8천억이다. 심지어 제가 봤던 뉴스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게, 국내 1타 강사가 되면 손흥민 연봉의 3배다. 야, 이거 실합니까? 축구하지 마세요. 무슨 축구야. 월드에 나가서 그 싸우면 얼마나 힘들어. 누구야, 그 케인 형하고 싸우고 그거 헤딩 한번 뛰고 무릎 나가고 무릎이 다쳤어요. 뭐 아킬레스가 안 좋아. 이래 봐야 국내 1타 강사 연봉이 안 된다는 거죠. 야, 대단합니다. 이것이 디지털이다. 야, 강사 형이 물론 대단한 거긴 하지만 몸 다쳐봐야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목으로 앉아서 할 수 있는, 물론 여러분들이 훌륭한 스탠퍼드대 이런 데 나가야 되긴 하겠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로 바꿔야 승부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거기에 맞춰서 카카오는 표현이 안 좋지만 문어발 전략, 뭐 나쁜 건 아니죠. 온갖 걸 다 하죠. 게임도 하고요, 은행도 하고요, 핀테크도 하고요, 웹툰도 하고요, 카카오 개미눈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도 하고요, 뭐 모빌리티도 하고요, 커머스도 하고요, 카카오 프렌즈도 있고요. 사실은 뭐 많죠. 등등등등등. 왜냐하면 계열사가 100개거든요. 세상 온갖 거를 전부 다 디지털로 바꾸면서 그 중에 하나가 대박 나면 되는 거고, 게다가 카카오는 네이버도 비슷한데 카카오가 더 심하죠. 국내에는 정말 경쟁자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고, 누가 같이 좀 옆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확률 높은 게임을 하죠. 내가 잘하면 돼. 내가 잘하면. 그 시장에 뛰어들어 뭔가 디지털로 바꾸면은 여기에 맞설 만한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우리나라에 잘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혁신산업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모두 다 글로벌로 싸우거든. 글로벌로 싸우면은 만만치 않은 기업들이 많아요. 여기에 뭐 애플이 뛰어들질 않나, 무슨 테슬라가 뛰어들질 않나, 뭐 별 이상한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카카오는 국내 대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가장 확률 높은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다른 애들이 디지털 전환을 못할 때 잽싸게 들어가서 하면서 최근에 4년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죠. 1조, 2조, 3조, 4조. 아, 훌륭합니다. 아, 쭉쭉 가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최근 4년에 쭉쭉쭉 올라가는데, 물론 카카오가 벤치마크하는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유명한 텐센트. 이 문 걸어닫고 영업하잖아요. 중국 안에 문 걸어닫고 영업하는데,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하죠. 이렇게 붙이는 걸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 얘들은 뭐 아실 필요 없으니까 온갖 걸 다 붙이잖아요, 얘네들도. 근데 얘네들이 굉장히 신기한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기 전에, 텐센트가 점프를 2번 하는데요. 아까 전에 그런 식으로 B2C, 우리들한테, 개인 소비자한테 어떤 절대적인 기업이 되면서 게임 업체로 크고 하면서 한번 오르고 2차로 오르던 때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들으면 핀테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페이라든지 뱅크 쪽으로 가면서 비즈니스 서비스까지 같이 하면서 저게 2차 점프라거든요. 예를 들면 위챗페이라든지 예전에 나왔던, 이제 나왔으니까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국내 중국 랭킹 1위 인터넷 뱅크를 한다든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중국 시장을 양분하는 위챗페이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2차 점프를 했는데, 얘네들이 아이디어를 3년 전에 텐센트뿐만 아니라 알리바바 포함해서 굉장히 신기한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있는데, 왜냐면 얘들도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카카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짭짤한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거를 디지털 전환을 빨리 할까? 디지털화를 시켜서 내가 먼저 선점하고 내가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근데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자회사 만들어서 하려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내가 빠뜨린 것도 있을 것 같고 오래 걸려. 그래서 요즘에 생각해놓은 희한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중국이니까 나온 거긴 한데, 2017년에 미니 프로그램, 미니 앱이라는 게 중국에 등장을 해요. 이게 뭐냐? 텐센트로 치면은 메인 플랫폼이 있고, 카카오로 치면 카카오 메인 플랫폼이 있고, 별도의 다운로드나 회원 가입 없이 수많은 미니 앱을 요 메인 플랫폼에서 마치 넷플릭스 영화 검색하고 보면은 다운로드 없이 열리듯이 그냥 보게 하자. 내가 구글처럼 검색이 되고 누르면 해당 사이트가 오픈되는 것처럼 세상 모든 앱을 여기다 넣자는 거죠. 아주 양심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야, 생각을 해봐. 왜 스마트폰에 앱스토어가 필요하냐? 애플이나 구글 줘오라고. 그 뭐 하려고 있어? 하면은 누가 만든 걸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깔아야 되고 가입원 가입해야 되고 또 돈도 따로 내야 되고 너무 불편하잖아. 그러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면은 다운로드 받을 필요도 없고, 마치 미니 프로그램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인터넷 사이트가 열리듯이, 아니면 영화 한 편이 재생되듯이, 그 뭐가 됐던 간에 나를 통해서 하면 된다. 왜 굳이 핸드폰에 앱을 깔아야 되고 그 앱스토어를 깔아야 되냐? 즐겨찾기 같은 거를 내 플랫폼에 해놓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 앱이 얼마가 지금 만들어졌냐? 중국이죠. 중국 300만 개, 500만 개. 한마디로 애플이나 구글이 왜 니들이 뒤에서 그걸 먹냐는 거지. 나를 통해서 하면은 가입도 필요 없고 다운로드 필요 없고 그런 거를 똑같은 거를 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요. 물론 여기가 구글이나 애플이 안 들어오니까 물론 저런 아이디어를 낸 건데, 한마디로 나를 통해서 그 많은 프로그램이 뭐가 됐던 간에 넷플릭스 영화 보는 것처럼 뭐 자전거를, 뭐 공유 자전거를 하고 싶으면 공유 자전거 앱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텐센트에서 공유 자전거 치면 쫙 나온다는 거지. 위에 있는 거 누르면은 그냥 되는 거고, 뭐 주문하고 싶으면은 왜 너희들은 뭐 쿠팡에 들어가든지 어디에 들어가서 주마켓 들어가고 가입한 다음에 그거 하냐는 거죠. 그냥 거기서 치면은 쫙 나오고 누르면은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앱의 시대는 갔다. 뭐 이런 걸 주장하면서, 물론 그럼 너는 뭐가 이득을 보는데, 나는 결제는 나의 뱅크를 통해서, 여기는 위뱅크죠. 텐센트는 결제는 위챗페이를 통해서, 이런 거를 통해서 하면은 나한테는 득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었다. 뭐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강력한 경쟁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카카오가 이런 아이디어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서는 이게 요즘 화두고 좋겠죠. 왜냐? 성장만 계속된다면. 뭐 지금 비싸더라도 2배 성장하면은 100이 50 되는 거잖아요. 카카오는 우리나라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경쟁이 좀 없는 굉장히 꿀을 빨고 있다.
굉장히 꿀을 빠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은 야 진짜 깔아놓은 판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무지하게 비싸죠. 퍼가 200이 말이 돼? 꿀을 빨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가장 디지털 전환을 많이 하는 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